다음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으로 존 볼턴 주 유엔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안보사령탑에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를 앉혔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맥메스터 보좌관 경질서에 돌았었는데 결국 교체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경질될 때 다음 차례는 맥메스터 보좌관이 아니냐는 말이 돌았었는데요. 그때부터 차기 물망에 올랐던 존 볼턴 전 유엔 대사가 새로이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다음 달 9일부터 볼턴이 새로운 안보보좌관이 될 거라고 발표하게 돼서 기쁘다고 올렸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맥메스터 경질과 관련해 존 볼턴 전 대사와 의논했고 발표가 있던 날 아침에도 면담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존 볼턴 대사하면 강경파도 아니라 초강경파 아닙니까? 이게 어떤 뜻일까요? 네, 볼턴 전 대사는 대북 선제 타격을 주장해온 초강경파입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에 유엔 대사를 맡았고요. 당시에 북한을 원색 비난하면서 대북 제재를 주도했습니다.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이 존 볼턴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성향이 잘 맞는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5월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이 안보사령탑을 교체한 걸 두고 북한이 북미 대화를 시간 끌기용으로 활용하거나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군사적 옵션도 고려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볼턴 대사는 조금 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의 말이 중요하다면서 개인 의견 피력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철강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대상에서 우리나라는 유예가 됐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철광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캐나다 등 7개국이 빠졌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완전 면제는 아니고요. 4월 말까지 유예된 건데 한미 FTA 개정 결과에 따라서 아마 최종 결정될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 등에서 대폭 양보를 요구하면서 FTA를 미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통상 압박 수단으로 남겨놓은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한 해 54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또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중국도 당장 콩과 돼지고기 등 미국의 3조 원어치 관세를 예고하면서 보복에 나섰습니다.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로 미국 뉴욕 다우 지수가 3% 가까이 떨어지는 등 증시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상습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부터 법원에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소영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이 씨가 법원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네, 조금 전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씨는 심사가 시작되기 15분 전쯤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굳은 표정의 이 씨는 고소인들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달게 벌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극 지원금 유용 등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연극 지도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일어난 일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 이윤택 씨를 고소한 연극인 변호인단이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씨를 고소한 여성 연극인들의 공동 변호인단은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이 씨가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 씨가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에 대비해 30 스튜디오 등 이 씨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 소식 최석호 문화과학부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출석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뜻대로 사실대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재판을 통해서 고생하게 진실대로 밝히겠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저는 혼자 있습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회계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죄를 다하게 받습니다. 네, 아무래도 구속 여부 이제 결정을 앞둬서 그런지 뭐 다 혐의도 인정하고요. 피해자들에게 다 사과했습니다. 네, 뭐 사과는 했지만 아직까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저질러온 성추행, 성폭행 사건은 아직 피해자들은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 피해자들 17명 그리고 피해 건수가 62건입니다. 네. 상습 성폭행 혐의인데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이윤택 씨를 구속할지 안 할지를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한 밤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상당 부분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벽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녁이나 밤중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좀 전에 최석호 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1999년부터니까 벌써 한 17년간인데 17명을 62차례 성추행, 성폭행했다고 했는데 이것 중에서 현재 영장에 담긴 내용은 성추행 24건과 그리고 나서 성폭행 1건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이제 이 범죄가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것 말고도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감춰져 있었던 추가 의혹이 폭로가 됐는데 어제 이제 피해자 측에서 주장한 폭로 기자회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윤택의 딸을 마중하러 김해공항에 가는 것을 놓쳤다는 이유로 엄청난 욕설과 함께 뺨을 맞고 폭력을 당한 단원도 있었는 등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안마를 거부한 다음 날이면 당사자는 물론 단원 모두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재떨이, 마이크 등을 던지거나 뺨을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거나 무릎 꿇는 자세, 기마 자세와 같은 굴복하는 모습을 시키는 등 폭력은 일상사였습니다. 이게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기마 자세 같은 굴복하는 모습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성추행, 성폭행 의혹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폭행이죠. 예. 성추행, 성폭행을 뭐 그것도 있지만 폭행 혐의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경찰은 성추행 부분 24건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검찰이 기소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혐의에 추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씨에게 맞아서 고막이 터졌다는 단원이 그래요? 9명이나 됩니다. 네. 머리를 잡아 흔들고요. 아예 머리카락을 자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극계 거장이라는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폭행을 저질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수사기관이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 네, 일단 피해자들의 주장이 폭행이 굉장히 심했다는 내용인데 네. 이 부분도 정말 수사를 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이라면. 그런데 지금 문제가 보니까 추행만 적용됐을 뿐 성폭행도 사실 처벌도 어렵고 지금 뭐 혐의에도 적용하기가 어렵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 6월에 폐지된 친고죄 때문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친고죄라는 것은 피해자들이 6개월 안에 고소가 없으면 아예 성범죄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지목한 부분은 2010년 4월에 신설된 상습죄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장에 적시된 사건도 2010년 이후의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 상습입니다. 네. 보면 2010년 이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부분은 이윤택 씨에게 단 한 건뿐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성폭행 부분도 그 혐의에 넣고 싶었지만 네. 상습이라는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성폭행 부분은 넣지 못하고 성추행죄 24건만 넣은 건데요. 영장에는 이러한 24건 말고 62건 중에 24건을 제외한 38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은 적시를 했습니다. 혐의에는 적용을 못했지만 네. 내용에는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피게 되면 영장 발부 여부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거의 극장 건물 공사에 단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그 극장 중에 상당 부분은 이 단원들이 다 지었습니다. 그 단원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타일 공사하고 벽돌 나르고 심지어 배관 공사 이런 것들까지 거의 다 단원들이 했었고요. 아니, 인부와 함께 일을 하면 될 것을 왜 단원들을 해서 시켰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목소리엔 들어있지 않지만 뭐 자기 딸의 어떤 마중, 배웅 이런 것들도 시켜서 늦으면 굉장히 또 독특달같이 화를 냈다고 엄청나게 욕을 증언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윤택 씨의 권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인 만큼 이 부분이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여부인데 성추행, 성폭행 혐의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법적 문제에서는 그닥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거장애라는 사람의 민낯을 봤다. 이것은 물론 여론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자신의 걸대 전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까지 얻으려 했던 이윤택 씨,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또 그 사진을 공개한 정봉주 전 의원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쟁점은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던 1시와 2시 사이에 알리바이가 충분하냐 이 문제인데요.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의 그간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을지병원 갔다가 다시 홍대로 온 게 2시 반 사이입니다. 점심 식사하다가 어머니가 병원에 있다는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을지병원으로 갔습니다. 네, 그동안 주장이 1시가 넘어서 자신은 을지병원에 있었고 그리고 홍대로 한 2시쯤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스님도 만나고 이제 측근들과 시간을 보냈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피해자가 주장했던 1~2시 사이가 그게 뭐 병원에 있었는지 호텔에 있었는지 이게 쟁점이 될 텐데 어제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충분히 좀 반박할 만한 근거가 되던가요? 원래는 기존에는 11시 54분 2011년 12월 23일 오전 11시 54분 낙곰수 같이 했던 네. 녹음실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공개됐었는데 네. 어제 67장의 사진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12시경, 그다음에 1시 정도, 2시 전후, 2시 반 정도에 이제 명진 스님을 만나는 것으로 거기까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보면 1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홍대 인근에 계속 있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요. 정봉주 전 의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계동 병원에 갔었다. 그리고 1시 반 정도, 1시가 넘어서야 병원을 출발했기 때문에 나는 여의도 호텔에 갈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좀 중요하게 볼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성추행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정봉주 전 의원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간이 내가 뭐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대희 씨죠, 닉네임 민국파가 얘기했던 1~2시 사이에 호텔에 정봉주 전 의원을 데려다 줬다. 이 부분이 거짓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1~2시 사이에 홍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사진 내용대로라면 정 전 의원도 어머니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1~2시 사이에 홍대에 있었는데 하계동 을지병원이요. 홍대에서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한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12월 23일이면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고요. 낮이고요. 저렇게 가려면요. 빨리 가도 한 40분. 네. 보통 한 1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예. 직선거리로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네이버 지도에 찾아보니까 29km더라고요. 예. 그런데 1시까지 어제 사진을 공개한 걸 보면 1시까지 낙곰수 함께 했던 사람들과 사진을 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시에서 3시 사이에 명진 스님과 홍대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빨리 갔다 온다고 해도 1시간 반 거리죠. 그렇죠.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어머님 병문안 안 하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얼굴만 뵙고 왔다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몇 장을 공개해서 뭐 알리바이를 만들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시간대에 뭐가 있었는지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나 예.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 그 경찰도 이 피해자 진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해야지 뭐 지금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사진 780장을 공개하면 내 모든 그 혐의는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할 부분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 아주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적해서 보도를 해드릴 텐데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사진을 다 공개했는데 아직까지 좀 미심적인 부분이 남아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한테 사진을 공개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공개를 쫙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물로 김은국 씨 얘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김은국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의 변호인 측과 저희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A씨 측 주장은 다릅니다. 그 그림을 직접 그려준 것도 아니고 그 그림을 그리는 분한테 부탁을 한 시점, 그다음에 그걸 전달한 시점에 대한 얘기가 가해자 측이 얘기하고 있는 거랑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고 사실과 다르다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서 김은국 씨가 그 사건, 그러니까 성폭행이 있었다고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그 사건 이후에 그 피해 주장은 여성이 자신에게 그림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이 뭐 성립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어떤 진실 공방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되는데 네. 김은국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이후에 네. 이 피해 주장 여성이 나한테 선물을 줬다. 그림을 선물로 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팬이었던 친구가 그려서 전달해달라고 해서 줬을 뿐이지 내가 그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김은국 씨 측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때 성폭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간 계속해서 인연을 가져온 것이고 만약 그것이 성폭행이었다면 저 피해 주장 여성이 나에게 그림을 가져왔겠냐. 예. 이런 것이고 피해 주장 여성은 나는 그냥 전달만 했을 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 변호인 측에 저희가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 또 그 피해 중의 여성과 좀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면밀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저희가 좀 보도를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요. 예, 제가 네. 김은국 씨하고도 아침에 통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고요. 김은국 씨 측 변호인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혹시 반론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 잘 들었습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좀 전에 최석호 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1999년부터니까 벌써 한 17년간인데 17명을 62차례 성추행, 성폭행 했다고 했는데 이것 중에서 현재 영장에 담긴 내용은 성추행 24건과 그리고 나서 성폭행 1건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이제 이 범죄가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것 말고도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감춰져 있었던 추가 의혹이 폭로가 됐는데 어제 이제 피해자 측에서 주장한 폭로 기자회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윤택의 딸을 마중하러 김해공항에 가는 것을 놓쳤다는 이유로 엄청난 욕설과 함께 뺨을 맞고 폭력을 당한 단원도 있었는 등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안마를 거부한 다음 날이면 당사자는 물론 단원 모두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재떨이, 마이크 등을 던지거나 뺨을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거나 무릎 꿇는 자세, 기마 자세와 같은 굴복하는 모습을 시키는 등 폭력은 일상사였습니다. 이게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기마 자세 같은 굴복하는 모습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성추행, 성폭행 의혹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폭행이죠. 예. 성추행, 성폭행을 뭐 그것도 있지만 폭행 혐의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경찰은 성추행 부분 24건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검찰이 기소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혐의에 추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씨에게 맞아서 고막이 터졌다는 단원이 그래요? 9명이나 됩니다. 네. 머리를 잡아 흔들고요.
아예 머리카락을 자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극계 거장이라는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폭행을 저질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수사기관이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 네, 일단 피해자들의 주장이 폭행이 굉장히 심했다는 내용인데 네. 이 부분도 정말 수사를 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이라면. 그런데 지금 문제가 보니까 추행만 적용됐을 뿐 성폭행도 사실 처벌도 어렵고 지금 뭐 혐의에도 적용하기가 어렵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 6월에 폐지된 친고죄 때문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친고죄라는 것은 피해자들이 6개월 안에 고소가 없으면 아예 성범죄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지목한 부분은 2010년 4월에 신설된 상습죄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장에 적시된 사건도 2010년 이후의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 상습입니다. 네. 보면 2010년 이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부분은 이윤택 씨에게 단 한 건뿐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성폭행 부분도 그 혐의에 넣고 싶었지만 네. 상습이라는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성폭행 부분은 넣지 못하고 성추행죄 24건만 넣은 건데요. 영장에는 이러한 24건 말고 62건 중에 24건을 제외한 38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은 적시를 했습니다. 혐의에는 적용을 못했지만 네. 내용에는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원이 영장 심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피게 되면 영장 발부 여부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거의 극장 건물 공사에 단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그 극장 중에 상당 부분은 이 단원들이 다 지었습니다. 그 단원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타일 공사하고 뭐 벽돌 나르고 심지어 배관 공사 뭐 이런 것들까지 거의 다 단원들이 했었고요. 아니 인부와 함께 일을 하면 될 것을 왜 단원들을 해서 시켰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목소리엔 들어있지 않지만 뭐 자기 딸의 어떤 마중, 배웅 이런 것들도 시켜서 늦으면 굉장히 또 독특달같이 화를 냈다고 엄청나게 욕을 증언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윤택 씨의 권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인 만큼 이 부분이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여부인데 성추행, 성폭행 혐의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법적 문제에서는 그닥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거장이라는 사람의 민낯을 봤다. 이것은 물론 여론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자신의 걸대 전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까지 얻으려 했던 이윤택 씨,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또 그 사진을 공개한 정봉주 전 의원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쟁점은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던 1시와 2시 사이에 알리바이가 충분하냐 이 문제인데요.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의 그간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을지병원 갔다가 다시 홍대로 온 게 2시 반 사이입니다. 점심 식사하다가 어머니가 병원에 있다는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을지병원으로 갔습니다. 네, 그동안 주장이 1시가 넘어서 자신은 을지병원에 있었고 그리고 홍대로 한 2시쯤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스님도 만나고 이제 측근들과 시간을 보냈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피해자가 주장했던 1~2시 사이가 그게 뭐 병원에 있었는지 호텔에 있었는지 이게 쟁점이 될 텐데 어제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충분히 좀 반박할 만한 근거가 되던가요? 원래는 기존에는 11시 54분 2011년 12월 23일 오전 11시 54분 낙곰수 같이 했던 네. 녹음실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공개됐었는데 네. 어제 67장의 사진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12시경, 그다음에 1시 정도, 2시 전후, 2시 반 정도에 이제 명진 스님을 만나는 것으로 거기까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예. 이렇게 보면 1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홍대 인근에 계속 있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요. 정봉주 전 의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계동 병원에 갔었다. 그리고 1시 반 정도, 1시가 넘어서야 병원을 출발했기 때문에 나는 여의도 호텔에 갈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좀 중요하게 볼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성추행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정봉주 전 의원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간이 내가 뭐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대희 씨죠, 닉네임 민국파가 얘기했던 한두 시 사이에 호텔에 정봉주 전 의원을 데려다 줬다. 이 부분이 거짓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두 시 사이에 홍대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사진 내용대로라면 정 전 의원도 어머니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한두 시 사이에 홍대에 있었는데 하계동 을지병원이요, 홍대에서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한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12월 23일이면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고요. 낮이고요. 저렇게 가려면요, 빨리 가도 한 40분, 네. 보통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 직선거리로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네이버 지도에 찾아보니까 29km더라고요. 예. 그런데 1시까지 어제 사진을 공개한 걸 보면 1시까지 낙곰수 그 함께했던 사람들과 사진을 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시에서 3시 사이에 명진 스님과 홍대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빨리 갔다 온다고 해도 1시간 반 거리죠. 그렇죠.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어머님 병문안 안 하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얼굴만 뵙고 왔다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몇 장을 공개해서 뭐 알리바이를 만들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시간대에 뭐가 있었는지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나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 그 경찰도 이 피해자 진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해야지 뭐 지금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사진 780장을 다음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으로 존 볼턴 주 유엔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안보사령탑에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를 앉혔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자, 맥메스터 보좌관 경질세를 돌았었는데 결국 교체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경질될 때 다음 차례는 맥메스터 보좌관이 아니냐는 말이 돌았었는데요. 그때부터 차기 물망에 올랐던 존 볼턴 전 유엔 대사가 새로이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다음 달 9일부터 볼턴이 새로운 안보보좌관이 될 거라고 발표하게 돼서 기쁘다고 올렸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맥메스터 경질과 관련해 존 볼턴 전 대사와 의논했고 발표가 있던 날 아침에도 면담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존 볼턴 대사 하면 강경파도 아니라 초강경파 아닙니까? 이게 어떤 뜻일까요? 네, 볼턴 전 대사는 대북 선제 타격을 주장해온 초강경파입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에 유엔 대사를 맡았고요. 당시에 북한을 원색 비난하면서 대북 제재를 주도했습니다.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이 존 볼턴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성향이 잘 맞는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5월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이 안보사령탑을 교체한 걸 두고 북한이 북미 대화를 시간 끌기용으로 활용하거나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군사적 옵션도 고려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볼턴 대사는 조금 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의 말이 중요하다면서 개인 의견 피력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철강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대상에서 우리나라는 유예가 됐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철광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캐나다 등 7개국이 빠졌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완전 면제는 아니고요. 4월 말까지 유예된 건데 한미 FTA 개정 결과에 따라서 아마 최종 결정될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 등에서 대폭 양보를 요구하면서 FTA를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통상 압박 수단으로 남겨놓은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한 해 54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또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중국도 당장 콩과 돼지고기 등 미국의 3조 원어치 관세를 예고하면서 보복에 나섰습니다.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로 미국 뉴욕 다우 지수가 3% 가까이 떨어지는 등 증시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상습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부터 법원에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소영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이 씨가 법원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네, 조금 전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씨는 심사가 시작되기 15분 전쯤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굳은 표정의 이 씨는 고소인들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달게 벌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극 지원금 유용 등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연극 지도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일어난 일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 이윤택 씨를 고소한 연극인 변호인단이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씨를 고소한 여성 연극인들의 공동 변호인단은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이 씨가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 씨가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에 대비해 30 스튜디오 등 이 씨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 소식 최석호 문화과학부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출석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뜻대로 사실대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판을 통해서 폭행하게 진실대로 밝히겠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저는 혼자 있습니다. 그건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회계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죄를 다하게 받습니다. 네, 아무래도 구속 여부 이제 결정을 앞둬서 그런지 뭐 다 혐의도 인정하고요. 피해자들에게 다 사과했습니다. 네, 뭐 사과는 했지만 아직까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저질러온 성추행, 성폭행 사건은 아직 피해자들은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 피해자들 17명 그리고 피해 건수가 62건입니다. 네. 상습 성폭행 혐의인데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이윤택 씨를 구속할지 안 할지를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한 밤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상당 부분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벽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녁이나 밤중에는